빨리빨리가 일상인 삶.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현대인들은 빨리빨리의 삶 속에서 쉼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빨리빨리의 사회 현상과는 조금은 다른 느낌을 주는 곳, 충청도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충청도는 느린 곳으로 여겨지고 있는데요. 충청도는 정말 느린 곳일까요? 충청도 사람들이 대화나 언어 같은 게 많이 느린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많아가지고 말이 좀 느리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말투가 일반 다른 지역보다는 좀 느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느끼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이 느리고 동자가 느리지 뭘. 느리게 산다는 것,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닐 텐데요. 느려도 괜찮아요. 충청도 느림의 진짜 의미 만나러 갑니다. 세상이 빠르게 돌아갈수록 느림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인데요. 풀꽃이라는 시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 빠르게 질주하는 세상의 멀미를 느낀 그는 평생 자동차를 운전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대신 느릿느릿 자전거를 타고 어디든 갑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면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저기서 내려오는 길이 10분 정도, 15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10분, 15분 길이 이렇게 아침에는 아주 내려가는 내리막길이에요. 아, 아침은 이렇게 열렸구나. 내려가는 게 좋구나. 근데 올라가는 길은 또 비탈길이에요. 아이고, 오늘 하루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내려올 때, 올라갈 때 인생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지 않는가? 어? 내려갈 때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갈 때 힘들 때도 있구나. 예, 그런 것을 이 자전거를 타면서 느끼지요. 자전거는 그 사람이 말이죠. 비비지 않으면 안 가는 거야. 그게 둔하고 답답하고 느리고 힘이 없지만 그렇지만 인간적이잖아요. 기계는 기계인데 인간적이다. 좋잖아. 나태주 시인을 만난 곳은 공주 풀꽃 문학관. 나태주 시인의 감성이 녹아든 시집과 여행 중에 직접 구매한 아기자기한 소품들까지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품들 하나하나에도 나태주 시인의 섬세함과 여린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풀꽃과 같은 감성들이 문학관 곳곳에서 진한 여운을 풍깁니다. 나태주 시인은 이곳에서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를 되찾고 있는데요. 자세히 자세히 보아야 더 예쁘다. 오래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은 느리게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시를 통해 자연을 통해 실천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느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얼핏
우리 충청도가 느리다 이렇게 할 때도 똑같은 건데 그냥 그거는 그냥 겉으로 보아서 행동이 느리다. 보이는 것 나타내는 것이 느리다. 비생산적이다. 별로 볼품이 없고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 생각에는 느림이라는 것은 그 마음 자체가 느긋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 지금 그 당장에 있는 발밑만 이렇게 쳐다보고 그 주변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먼 데까지도 보고 그리고 자기 잊혀진 과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는 그래서 롱 라이프 인생을 길게 보는 것이 느림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단 말이죠. 이것이 느림이지 그냥 유형상으로 천천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게을르다? 이건 아니다 이게요. 그래서 좀 더 치밀하게 좀 더 먼 것까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것이 진짜 느림이 아닐까요? 그리고 나태주 시인은 시간에 쫓겨 각박하게 사는 이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충청도는 전라도와 경기도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쪽은 바다에 접해 있고 동쪽은 강원도와 경상도에 맞닿아 있습니다.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에서 한자씩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조선 개국에 앞장섰던 삼봉 정도전에게 이성계가 조선 팔도의 사람들을 평하라고 명을 했는데요. 충청도 사람들을 평하며 그가 한 말은 맑은 바람 속에 밝은 달, 즉 청풍 명월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표현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극찬이 또 있을까요? 한 폭의 동양화를 연상케 하는 곳 산막이 옛길. 산 깊숙한 곳에 장막처럼 주변 산이 둘러싸여 있다고 하여 산막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산막이 마을은 몇 가구 안 되는 작은 마을이지만 선착장까지 이어지는 길은 제법 포근하고 정겹기만 합니다. 배를 타면 새로운 풍경들을 만납니다. 삼성봉, 천장봉, 등잔봉, 국사봉 등을 잇는 둥글둥글한 산세가 하늘 위로 펼쳐지고 벼랑을 따라 구불구불 산막이 옛길이 이어지는데요. 괴산호를 둘러싸고 있는 산세를 감상하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깃듭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물이 차기 전에는 연화구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연화구국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연기 연자에다가 저녁 노을 저기 하자예요. 그래서 아침에 물 한 개가 상당히 예쁘고 저녁 때 저녁 노을이 굉장히 예쁜 계곡이었습니다. 이 계곡이 물이 차면 괴산댐이 되면서 물이 차면서 괴산호가 되면서 그 연화구국에 전부 다 물에 잠기는 겁니다. 한적한 여유를 즐기며 편하게 풍경을 살필 수 있는 곳.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다시 봄. 산막이 옛길의 아름다움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옵니다.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마주하는 빼어난 풍경은 우리에게 여유를 선물합니다. 삶의 순간을 구석구석 느끼며 속도를 더디게 느릿느릿 걷는 즐거움이 각별합니다. 괴산호 물길 건너 시작되는 길 충청도 양반길. 충청도 양반길은 아직 인적이 드물고 때도 묻지 않았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듣지 않아
발바닥으로 느껴지는 흙길의 탄성도 살아 있습니다. 충청도 양반길 주변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양반으로 손꼽히는 분들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분들의 발자취를 느끼며 자연 속에서 풍류를 느끼고 신선과 같은 여유로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지방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었던 향교. 옛날부터 한양과 가까운 충북은 선비들의 교류가 많았고 옛날의 교육기관이었던 향교 또한 많이 있었는데요. 그중 괴산군에는 3개의 향교가 있습니다. 한양으로 과거를 보기 위해 전국의 많은 유생들이 이곳을 찾았는데요. 유생들이 생활했던 향교 곳곳에서 신비한 과거를 마주하게 됩니다. 산에 둘러싸여 자리 잡은 향교에는 이름만으로도 걷고 싶고 만나고 싶은 충청도 양반길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 우리 그 괴산은 예나 지금이나 산이 첩첩이 둘러쳐진 그런 그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땐 이곳 연풍에서는 그 굉장히 큰 그 길이 있었습니다. 조령 세제가 있어가지고서 이 세제를 통해서 영남의 유생들이 한양의 과거를 보러 다녔고 또 양반들이 한양을 갖다 왕래했던 그런 그 양반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또 특히 우리 괴산군은 지금 행정구역상으로다가 그 일개 군에 향교가 3군데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괴산에는 괴산에 또 연풍에 청안에 향교가 가까이 있거든요. 이는 조선시대 때 이 향교를 통해 가지고서 또 인근의 화양서원이라든가 화엄서원이라든가 계담서원이라든가 팔봉서원을 통해서 서로 그 정보를 교류를 갖다가 하고 학문을 갖다 서로 나누고 이랬던 그래서 그 길을 양반들이 다녔었던 길 그래서 그 양반길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많은 웃음꾼들. 이들의 공통점, 출신지가 충청도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코미디계에는 유난히 충청도 충신이 많습니다. 빨리빨리가 익숙한 한국 사회에서 느릿느릿한 충청도 코미디가 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충청도 출신들 중 개그맨들이 많은 것은 바로 말의 버릇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충청도 출신 개그맨들이 말재주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네, 충청도가 양반의 도시 아닙니까? 양반들은 딱 그런 이미지가 박히는 것 같아요. 못 웃기겠다. 하지만 그런 이미지가 이제 반전이 되는 거죠. 웃길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웃긴 것 같아요. 편안하고 포근하게 감겨오는 친숙한 충청도의 말투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출신 개그맨들이 이게 또 말할 때 되게 친근감이 있고 또 충청도가 말이 좀 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 되게 여유롭게 말을 해요. 그러면 여유롭게 말하다 보면 유머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고 또 이제 친근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듣기에도 되게 편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충청도 출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충청도 애들이 시험을 많이 봐서 그렇지 않나? 딴 시도보다 그래서 뽑히는 일이 더 많았던 거 아닌가요? 충청도 말은 이렇게 흡입하는 이렇게 좀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그 약간 느릿느릿한 느물느물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그러면 니 어디 가노? 아따 어디 간다냐? 이거보다 어디 가요? 이렇게 그러면 저기 마실 가요? 댕겨 넘어가요? 이렇게 말이 느물느물해서 오는 말들이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서서 좀 다른
지방보다 좀 하기 쉽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개인적인 견해지만 예. 꼼꼼한 면이 좀 있어야 좀 개그맨으로서도 좀 편하고 좀 뒤에서 이렇게 뭔가 꼼꼼하게 준비를 한 후에 웃길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 때문에 아마 충청도 개그맨이 좀 많지 않을까. 그리고 요즘 시대가 또 빨리빨리 약간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느리고 편안하고 뭐 여러분들한테 말할 때도 저희가 약간 편안하게 다가가는 게 좀 충청도 개그맨이 많지 않은 이유일까라고 생각해봅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보통 사람들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수평적 사고를 상승시키거나 하강시켰을 때 웃음이 터진다라고 봐요. 이제 기대감을 무너뜨린다거나 이랬을 적에 그러니까 간접 표현을 참 많이 쓰죠. 그러니까 뭐 누가 좋은 인류대학에 S대학교에 들어갔다. 그럼 서울 사람들 같으면은 야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공부 잘해가지고 거기 갔잖아. 내 기분이야. 내가 오늘 소주나 한 잔 내가 살게. 가자. 이게 되는데 충청도는 어떻게 아드님이 S대 들어갔다면서요? 에이 우리 애만 가남요. 남들도 다 가는 학교요. 이게 가만히 보면은 극도의 겸손까지도 같이 상대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아주 움츠려서 아주 눈치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간접 표현은 바로 이꼴 개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말끝이 주는 여운에 따라 이를 받아들이는 감성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실험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들을 게 첫 번째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소리가 좋으신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보다 조금 이제 길게 나오는 게 두 번째 소리예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소리가 좋으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충북 도립대 생체신호 분석 연구실의 조동욱 교수는 실험을 통해 말의 끝단 변화에 따른 호감도 변화를 분석했는데요. 짧은 음 같은 경우는 기계적이고 좀 인위적인 느낌을 많이 주었는데 좀 긴 음 같은 경우는 좀 안정감도 주고 좀 진화적인 느낌을 주어서 좀 예의 바른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조동욱 교수는 말끝이 길게 늘어지는 충청도 말씨에 대한 호감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끝음절을 딱 짧게 했을 때는요, 결과적으로 사무적이라든지 어떤 지시 내릴 때 맞는 그런 음성 분석 수치고요. 끝음절을 좀 길게 했을 때는 좀 정세에 기반하고 좀 이렇게 뭐랄까 사랑을 주는 듯한 그런 말투에 기반한 수치들이 나옵니다. 끝음절을 길게 했을 때, 그 다음에 끝음절을 잘랐을 때 어느 것이 더 호감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실험 데이터를 뽑고 설문조사하고 이런 실험을 했거든요. 하고 보니까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그게 충청도 말투라는 거예요. 그 충청도 말투가 끝음절을 좀 길게 좀 끌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하다 보니까 호감도에 대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충청도 말투하고 일치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한 실험이 공교롭게도 충청도 말투를 의도적으로 한 실험이 된 것처럼 이상하게 돼 있다고 좀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 기업인 마크론미렌 브레인은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사투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지역 사투리가 호감을 느끼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경상도가 56.1%, 다음이 충청도로 35.4%, 강원도가 29%, 전라도가 26.4% 순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충청도 사투리에 대한 이미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충청도 사투리에 대한 이미지로 느리다, 답답하다, 순박하다, 정감 있다 네 가지로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이미지는 어떠한지 잠깐 들어볼까요? 저 느리다고 붙였는데 그냥 보통 말하는 거 보면 다 느릿느릿하고 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느리다고. 전 정감 있다에 붙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골에 갔을 때 충청도 할머니랑 할아버지들이 말하는 게 되게 좀 친근하고 다정해가지고 차라리 지금 여기 서울 같은 데서 쓰는 그냥 표준어 같은 것보다 저런 충청도 사투리가 더 좋은 것 같아가지고. 순박한 게 그냥 느끼기로도 순박하고 가까운 것 같아요. 순박하다 선택했는데 그냥 정감이 있고 그런 사투리 생각하면 그래서 순박하다를 꼽았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순박하다를 선택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충청도 사투리는 느린 미도 있지만 느리지만 사람들끼리 뭔가 조금 소통할 때 정겹다를 안 했는데 순박한 느낌은 그러니까 충청도 사투리의 본 이미지가 순박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보통 전라도 사람들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되게 빠르거든요. 일할 때도 그렇고. 근데 이제 충청도는 되게 느리다기보다는 좀 신중한 면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느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느림과 여유가 깃든 충청도의 말. 충청도 말이 느리게 느껴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말꼬리가 늘어진다든지 하면서 어감이 좀 느려요. 듣기에 느리다고 느껴지죠. 그리고 충청도 사람은 대화를 빨리 진행하지 않지요. 상대방이 느긋하게 묻고 생각한 다음에 느긋하게 대답해요. 길게 말하지 않는데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비유적 화법이 발달해서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좀 생각하고 들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적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충청도 말은 느리게 느껴지죠. 충남의 말, 특히 예산에서 사용되는 말을 연구해 예산말 사전을 펴내기도 한 이명재 시인. 사라지는 지역 사투리에 대해 고심하며 오랜 시간 연구에 매달렸는데요. 충청도 말은 내 말이니까요. 내 삶이 들어있고 내 부모님들, 조상님들이 삶이 다 들어있는 말인데 표준어 교육으로 하나도 사라지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언어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들도 사라지고 뿌리도 사라지고 어떤 문화적 자양분도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제가 주변에 있는 충청말들 정리하고 모으고 그러는 정도지 특별하게 연구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다른 지방 사투리에 비해 재미지다는 충청도의 말. 그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던 지역말은 더욱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는 형편. 이에 지역의 말 또한 우리 지역 역사의 한 부분임을 인식하고 보존의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택리지에서는 충청도 언어는 타 지역에 비해 느리고 여유가 있으며 어휘 자체가 은유적이고 정감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충청도 언어의 특징은 뭐 한마디로 느리고 말끝을 길게 늘어뜨린다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뭐 전라도라든가 경상도 말과는 그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요. 이게 이제 충청도 말투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뒤에 있는 요라고 하는 것을 유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왔어요라고 하는 것을 뭐 와시우라고 이렇게 요를 유로 늘어뜨리는 경우가 있지요. 또 하나는 애를 야로 이렇게 또 말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집에 간대
라고 하는 것을 집이 간디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지요. 하나 더 추가하면은 우리가 의문사라고 하는 것에서 어를 워로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어쩐데? 라고 하는 것을 어쩐디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충청도 방언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양반의 고장이라 불려지는 충청도. 언어의 특징 때문에 느리다고 느껴지는 게 아닐까요? 느림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느림이라는 것을 꼭 그렇게 행동이 느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뭔가 관계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라본다면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충청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느림의 정서라는 것은 또 있어요. 이것은 대화를 할 때도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는 사람도 고려하고 또 주위의 상황을 같이 배려하는 이런 신중함, 내 말을 책임지는 그런 신중함과 또 타인에 대한 배려가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것인데, 이제 이것이 느림이라면 느리다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들 사이의 어떤 그 교류를 통해서 서로 그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게 이제 교류를 통하게 되는데 그 교류를 막는 어떤 그 지리적인 장애가 있다면은 그 장애받은 공간에서 방언이 형성되는 거고, 그 공간에서 형성된 것이 바로 우리 그 충청도 방언, 소위 그 느리다는 그러한 말투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충청도 말투를 형성하는데 이제 지리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말은 그 어떤 그 사회를 그 반영한다고 하니까 우리 그 충청도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 이러한 것들도 우리 특유의 충청도 말투를 형성하는데 일정 부분 영향을 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충청도의 말. 이러한 모습은 야구 경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침체를 거듭했던 몇 년 동안에도 응원하는 팀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았던 한화 이글스의 보살 팬들. 꼴찌팀을 열성적으로 응원하는 한화 팬들은 흔히 보살로 불리는데요.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대전 경기엔 평균 8,000명에 가까운 보살 팬이 모입니다. 한 게임 한 게임 이게 저희가 몇 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게임 최선을 다하냐, 이기냐 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열심히 응원하고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주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저희는. 한화 팬들의 특징은 성적과는 무관한 무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저희 하나이글스 팬 여러분들은 굉장히 의리가 강하십니다. 그래서 의리도 강하시고, 그리고 남을 또 배려할 줄도 아시고, 그리고 기다려줄 줄도 아세요. 그래서 저희가 큰 점수라고 지고 있거나 그럴 때도 승패에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응원을 해주십니다. 특히 이제 8회가 되면은 하나의 팬들이 유니폼을 들면서도 8회에 뭔가가 기적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인내, 그때까지 참고 왔다라는 그런 인내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하나이글스 팬들의 참 특성이고 열성이 아니고 인내가 아니었나 이렇게 또 보아지거든요. 거의 모든 팀의 관중 수는 성적과 정비례. 하지만 한화 이글스의 팬들은 예외입니다. 팀 성적과는 별도로 매일 저도 한화 팬들은 등을 돌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기면 당연히 좋지만 그들의 응원엔 승패를 뛰어넘은 무언가 끈끈함이 녹아 있습니다. 한 번 맺은 관계를 믿고 조급해하지 않으며 주위를 돌아볼 줄 아는 여유는 도로 위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민간이 주도하는 교통 캠페인 먼저 가슈가 바로 그것입니다. 교통문화의 날을 맞이하여서 먼저 가슈 양보와 배려의 운동인데요. 우리 시민의 발이 되신 택시 기사님들과 시민들에게 서로 양보하고 배려를 하자는 교통문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양보하고 배려를 하면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미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제 첫째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이제 시민들이 모두 함께 같이 동참하자는 내용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좀 사회 구조가 많이 만연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탈피하고 서로가 양보와 배려를 통해서 좀 더 선진 교통 문화를 이룩하자는 그런 좋은 내용이 취지인 것 같습니다. 담벼락에 새겨놓은 그림과 글씨는 아무리 급한 사람이라도 여유를 갖게 하는 매력을 지녔습니다. 제천 씨는 지난 2012년 국제 슬로우시티 연맹의 공식 인증을 받아 느림의 가치를 실천하는 슬로우시티로 지정됐습니다. 청정한 자연 환경 덕에 제비들의 집단 서식지로 이름난 제천시 수산면. 마을 사람들은 제비의 명패를 걸어두었는데요. 정미소엔 껍데기까 제비, 전파사는 찌릿찌릿 제비, 방이 많은 곳엔 방가방가 제비 등 개성 있는 이름을 붙인 문패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배려가 담긴 제비 문패는 보는 이를 즐겁게 만들고 있는데요. 사람하고의 유대관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나 고양이처럼 사람과 친숙하게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제비들이 그런 짐승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What a waste I could have been your lover. What a waste I could have.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배우는 말 빨리빨리. 사실 빨리빨리 문화는 정보기술 강국, 대한민국 특유의 역동성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가 시간에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빠른 곳에서 살다 보니 느림에 간절해지는 건 아닐까요? 수려한 산세와 아름다운 물이 곁들여진 이곳에서는 유유자적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데요. 특히 옥순봉을 지척에서 바라보며 즐기는 카약은 또 다른 낭만을 선물합니다. 느리지만 노를 좌우로 젓는 정도로도 원하는 곳으로 데려다주기 충분합니다. 슬로우시티가 이렇게 여유롭게 천천히 살아가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 카누 카약도 우리가 직접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동력을 쓰지 않고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운동이면서 또 경치도 감상하고 물 위에서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놀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슬로우시티와도 많이 좀 닮은 것 같습니다. 물살을 가르며 자연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들. 자연이 주는 이러한 경이로움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여유롭고 한적한 마음으로 숲속의 맑은 기운을 느껴보기 위해 산자락에 오르다 보면 이곳에서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벗삼아 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장작 패고 계셨네요. 네. 아유, 이제 여기까지 오고 있어. 여기 산에 좀 왔다 가려고. 너무 잘하신다. 아이, 누구만은 거의 70평생이 넘도록 이것만 한 사람인데 뭐 이것도 못하고 어떡하라고. 그래도. 푸른 산과 깊은 호수에 숨 막힐 듯 펼쳐지는 청풍호 전망대에서 올라오는 길목.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준비로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은 월동 준비를 위해 겨우내 사용할 장작을 차곡차곡 모아둡니다. 월동 준비하시나 봐요. 네. 아유, 장작 엄청 많이 준비하시네. 연세도 있으신데 저리 나무 이렇게 장작 패서 쓰시는 거 힘드시지 않나? 힘 안 들겠어요. 힘들지.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아픈 데가 더 많잖아. 운동도 되고 좋지 뭐. 그 이제 농막 같은 개념이니까 편한 느낌도 나고. 그렇지. 또, 그죠? 뭐 여기가 또 뭐 메뉴가 또 엄마 같은 분이 해주시니까 또 엄마 맛도 나고. 이게 옛날 시골에서 큰 이제 그 뭐예요. 그런 것도 있고 손님들이 오시면 얘기를 하시고 요새는 이제 뭐 많이 싸가지고 오시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또 내가 직접 농사 지어서 또 내 손으로 해가지고 손님을 드리는 거고 편안하게 오시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시니까 또 내가 마음 뿌듯하고 또 할 줄 모르는 제가 뭐 제 성의껏 해서 손님 대접을 하니까 손님들이 또 맛있게 드시고 맛있다 그러니까 그게 고마운 거지 딴 건 없어요. 산골에 자리 잡아 인 적은 드물지만 이곳에서 나오는 재료들을 가지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주막. 주인 아주머니가 직접 솔잎을 담가 발효시킨 막걸리와 정성껏 만든 음식들. 단순한 음식을 넘어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고향의 향수에 젖게 만들고 생각하지 못했던 감성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음식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매 순간 오랜 기다림과 마주쳐야 하지만 불편한 기색 없이 오히려 여유로움이 묻어납니다. 이렇게 매일 오시는 분마다 불 떼서 밥 해주시고 또 두부도 불 떼서 하고 그러면 불편하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힘들어도 즐겁잖아. 이런데 뭐 시골 정치학까지 뭐 볼 게 뭐 있겠어요. 그러는데 그래도 내 집까지 편안하다고 오시니까 그게 고마운 거지. 제가 뭐 할 줄 모르는 건 음식을 해도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찾아주시고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누군지 다 알아. 갓 지어낸 따끈따끈한 가마솥밥. 어릴 적 어머니가 해주던 집밥 생각이 절로 나는데요. 단촐하지만 마음 깊숙이 쌓아두었던 추억의 맛이기도 합니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진짜. 옛날에 진짜 지금 아직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좀 뭐 80대 중반이신데 그때 제가 어릴 때 먹던 그 밥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쌀밥 냄새가 아직은 나는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 너무 맛있게. 어머니가 밥 해줄 때 진짜 거기 제가 어릴 때 나무를 막 갖다가 막 해다가 드렸거든요. 아궁이에다 갖다가.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가마솥에다가 불을 갖다가 그때 막 성냥불 해가지고 이렇게 떼가지고 이런 장작이 아니고 그때 막 이렇게 여기 막 이렇게 꼭 그 갈비 같은 거 있잖아요. 소나무 잎 떨어진 거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피워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주 그 불 힘이 세니까
아주 밥이 잘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맛있게 했었죠.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마음의 위로를 얻고 치유를 받게 되는 곳. 일상에서 벗어나 쉼과 여유가 필요한 현대인들에게 비우고 채우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Your touch is sunlight through the trees. Your kisses are the ocean breeze. Everything's alright when you're with me. And I...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지만 충주댐이 건설되어 청풍호를 안으면서 산과 물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추었는데요. my eyes again. And the colors are golden and bright again. There's a song in my heart. I feel like I belong. 그래서일까요? 이것이 자연 치유의 슬로시티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인지도 It's a 모릅니다. better place since you came along. I see the 충주댐이 건설이 되면서 그 잔잔한 그 남한강 상류였던 강이 이렇게 호수로 변한 거예요. 호수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호수로 바뀌었지만 그 이전에는 이 강 쪽에 그 마을들이 많이 있었어요. 마을도 있고 논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수몰이 되면서 그 마을들이 11개의 마을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실향민이 많이 발생이 되고 뭐 또 고향을 잃은 분들의 어떤 그런 안타까움들도 있지만 또 이렇게 아름다운 호수로 만들어져서 지금 이쪽에 이제 그 등산을 오시거나 또 이렇게 관광을 오신 분들에게 너무나 멋진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호수가 되어서 또 저희도 그런 아픔을 달래고 있습니다.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현대인들에게 슬로시티가 좋은 대안이 되고 있는데요. 슬로시티는 조급함을 벗어나게 해주며 현대인들에게 느림의 여유와 행복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여유를 찾기 위해 슬로시티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뭐 시골 생활, 도회지 생활하고 달리 시골 생활은 좀 아쉬움은 없지 않아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근데 그 불편함보다 편함이 더 크니까 그러니까 자연적 시골 생활에 만족하게 되는 거죠. 뭐 솔직히 내가 이거 며칠 늦게 도장지 제거를 한다고 이놈들이 나한테 불평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얘들이 나한테 뭐 욕을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좀 그런 면이 편하죠, 마음이. 또 사실 지금 내 나이쯤 내가 49에 들어왔는데 지금 나이쯤 되면은 도예지선 다 은퇴해가지고 저 속된 말로 뒷방 늙은이 노릇해들 그런 나이지만 난 아직도 현장에 있으니까 몸만 건강하면 80까지도 난 농사 짓는다는 농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오히려 도예지 생활보다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여유롭게 사시는 것 같아요. 이 시골에 와서 여유롭게 안 살면 재미없죠. 네. 그러고 싶어서 들어왔으니까 여유롭게 쫓기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유. 그리고 또 시골은 특히 도예지와 달리 좀 느림의 미학이 필요한데 우리는 또 슬로우시티잖아요. 그러니까 더 그거랑 맞게 느릿느릿 살아도 크게 관계는 없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느림의 가치의 긍정적인 것은 사실은 뭐 여유스러움인데 여유스럽다는 게 가장 가치의 최고점이겠죠. 뭐 일반적으로 도예지 살다 보면 다 바쁘잖아요. 안양에서 살다가 서울 권역에서 살다가 대구를 한번 내려가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근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느릿느릿한 거야. 이상하리만큼. 마침 또 그때는 길거리에 다니는 차도 별로 없었어. 그래서 야 이게 촌인가 이제 이런 생각도 했던 적이 있는데 바삐 살고 느리게 살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에 따른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게 어떤 궁극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보지는 않아요.
급한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뭐 괜히 바쁜 척하고 그럴 뿐이지 여유스럽게 살아도 다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럴 바엔 뭐 그냥 속 편하게 여유롭게 사는 게 낫지. 프랑스 철학자이자 작가인 피에르 상소는 그의 책을 통해 현대를 느림의 시선으로 살펴보며 속도로부터 탈출은 도태가 아닌 여유로움의 회복이라고 역설합니다. 나태주 시인은 서둘러 지나쳤더라면 미처 몰랐을 풀꽃의 아름다움을 통해 느림의 미학을 이야기합니다. 느리게 보고 걷고 생각하며 살아왔기에 여러 시도 쓸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우리가 지금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너무 빨리 가다가 보면 뭐가 될까요? 제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인생은 그런 걸 다시 교육으로도 끌어다 쓰는 분도 있더만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스피드에 지금 몰입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가 아니라 방향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천천히 끝까지 가다 보면 이게 언제 되느냐가 문제지 언젠가는 그게 성취가 되게 돼 있어요. 세상이 그 흙탕물로 흘러가는 그런 강물같이 이렇게 흘러가지만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그냥 있다면 결코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바위 같은 강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자리에 그냥 계세요. 나도 있을 테니까. 인디언들은 말을 달리다 이따금 세워 자신이 달려온 쪽을 잠시 바라본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영혼을 기다리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앞만 보고 달리느라 뒤처진 영혼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도 잠시 뒤돌아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